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찐부TV입니다. 투자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어디가 들까요?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개발 계획을 잘 살펴보고 계획의 진행 단계를 살펴서 투자 타이밍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해드립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저는 아무리 찾아도 잘 모르겠어요. 개발 계획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서울의 주요 개발 계획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 어디가 투자 유망한 지역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볼 것인데 시간이 되면 지방의 도시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을 살펴볼 건데요.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경제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많은 개발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루기 어려워서 5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볼 예정인데요.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은 서울을 5개의 권역으로 나눠 놓은 곳인데 도심권, 동부권, 동남권, 서남권, 서부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제가 임의로 나눠 놓은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서울의 장기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나눠 놓은 것으로 여러분들도 5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울의 중심부인 도심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도심권은 서울의 구도심인 종로구, 중구, 용산구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으로 면적은 권역 내에서도 가장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 도심권은 과거 조선의 수도인 한양이 있었던 곳이고 역사와 전통이 깃들여져 있는 지역입니다. 도심권에는 서울의 3대 도심 중 하나인 서울 도심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의 3대 도심이란 서울 도심, 강남, 여의도 지역을 말합니다. 빌딩 시장에서는 서울 도심을 CBD, 강남을 KBD, 여의도를 YBD라고도 합니다. 이 세 개의 지역은 서울의 업무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서울을 이끄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집값은 이 세 개의 도심을 중심으로 가까워질수록 비싸지고 멀어질수록 가격이 낮아지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만큼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이죠. 도심권에는 파란색으로 된 서울 도심 외에도 붉은색으로 된 용산도 있습니다. 용산은 서울 도심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지만 도심권 내에서 중심지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대규모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도심권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도심과 용산 이렇게 두 곳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서울 도심은 도심권 내에서도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도를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도심은 경계가 정확히 구분되지는 않지만 광화문, 을지로, 종로, 세운상가 등을 가리키는 지역으로 그 범위가 서울 도심 개발 사업에 따라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기업의 본사 및 금융기관, 관공서들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으로 서울에서도 유서가 깊은 지역입니다. 이제부터는 도심권에서 진행 중인 개발 사업에 대해 알아볼 텐데 가장 먼저 볼 사업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아마 서울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울이 아닌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용산 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용산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도심권의 광역 중심 지역입니다. 어떻게 개발되고 어떤 식으로 개발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개발의 역사가 꽤 깊습니다. 좋은 면에서 깊은 것이 아니고 개발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다는 말인데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산구 한강로 상가 일대로 부지 면적은 약 15만 평이 됩니다. 이 사업은 코레일과 SH공사가 공동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그동안 개발 계획이 수차례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진행 사항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여곡절 끝에 2010년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지정되었지만 그 당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서울의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중단되었고 반군 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이라는 용산 개발도 역시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개발이 될지 안 될지 말이 무성하였지만 용산이 갖는 상징적 의무와 도심진의 대규모 개발 가용지라는 점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줄기차게 용산을 서울의 부도심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언제 되느냐가 문제였지 언젠가는 될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2013년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된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용산 개발은 2021년 코레일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실시 협약을 체결하면서 다시금 진행되었고 2024년 11월에 다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개발 계획을 살펴보면 랜드마크급 건물 5개를 조성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3대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합니다. 국제업무지구에는 용도 지역을 기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중심 상업지역으로 상향하여 최대 용적률은 1700%까지 가능하며 최대 100층 건물의 건축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에 따르면 용산국제업무개발사업은 총 50조 원의 규모로 현재 코레일이 부지 정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철도 사업에 이용된 만큼 토지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기 전에 토지 정화 작업부터 하는 건데요. 그런데 예상보다 많은 토양 오염과 폐기물이 발견되면서 정화기간이 2026년까지 연장되면서 다른 일정들도 연기되었고 사업비 또한 계획 대비 21%나 증가하면서 사업 시행자의 코레일은 재무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 지역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또 진행 중인데 이 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현재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에 12개의 소위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약 7천호 정도의 주택이 향후 추가로 공급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표에 보시면은 특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건 특별한 거 아니고 이건 특별계획 구역의 약자입니다. 지금까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내용이 많아서
따로 한 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계획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개발 계획은 서울역 개발입니다. 서울역 개발 계획은 뒤에서 나올 GTX나 철도 지하 사업 등으로 확보되는 대규모 지하 공간과 상부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지하에는 복합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지상에는 랜드마크 타워, 호텔, 상업시설, 공원 등을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용산에 비해 규모는 크지 않지만 용산에 비해서 교통망은 더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고 개발 계획도 여러 번 수정되었는데 2024년 말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역 일대 미래 발표라는 개발 구상안을 내놓으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 구상안인 만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까지 또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역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역 북부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중구 청파로에 위치한 서울역 북부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10만 평, 최고 39층의 건물을 짓는 사업입니다. 하나컨소시엄이 시행을 맡고 있고 사업비는 약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선 서울역 개발 사업의 하나로서 진행은 상당히 빨라서 2024년 12월에 착공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도심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 계획을 살펴보았는데요. 기존 서울 도심과 서울역, 용산을 잇는 개발축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발축을 더욱 중요하게 만드는 교통축 개발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TS-B 노선입니다. GTS-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등을 거쳐서 남양주 마석에 이르는 약 82.8km의 광역 급행철도 노선입니다. 이 사업은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으로 나누어져 진행되는데 인천대 입구에서 용산, 상봉에서 마석 구간은 민간업체가 사업을 맡는 구간으로 총 4조 2,894억 원이 투입됩니다. 민자 구간은 2025년 4월 1일에 대우건설이 착공계를 제출하여서 5월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2031년 개통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용산 상봉 구간은 세금으로 짓는 재정 구간으로 사업비는 약 2조 7,774억이 공사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지도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인천에서 GTS-B 노선이 용산역과 서울역을 거쳐 청량리, 남양주 방면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GTS-B 노선에 더하여 GTS-A 노선이 있습니다. GTS-A 노선은 현재 삼성 동탄과 운정 서울역 구간은 개통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울역 삼성역 구간은 아직 개통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삼성역에서 진행 중인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과 일정이 맞지 않아서 현재 반쪽 운행 중인 상황입니다.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은 만들어둔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부에서는 GTS-A의 연결을 위해서 2026년 삼성역을 무정차하는 방식으로 동탄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 2028년 삼성역도 개통하면 서울역의 입지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신안산선입니다. 혹시 그 신안산선은 여의도까지만 가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2019년 착공한 신안산선은 화성 송산에서 여의도까지 연결하는 철도 노선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2년가량 늦어진 2027년 개통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안산선 2단계 사업은 신안산선을 여의도에서 서울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진행사항을 살펴보면 2024년 4월에 포스코 ENC가 민자사업 제안서를 제출을 했고요. 민자사업 적격성을 거쳐서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안산선 2단계 사업도 빠르면입니다. 2027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입니다. 일단 이 사업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사업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시라고 넣었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현재 신사에까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 사업은 고양시 삼성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도 반영되는 등 지속적으로 개발이 될 것처럼 보였으나 2023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하면서 현재는 진행 여부가 다소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노선도는 예비 타당성 조사 당시 노선도를 살펴보면 신용산역, 서창공업역, 서울역을 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탈락 이후 서울시에서는 노선을 재조정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나온 내용은 없는데요. 다만 이 노선의 경우 대선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이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 공약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철도 지하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일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는 계획만 나와 있는 사업인데 두 개의 사업으로 나누어서 진행 중이며 사업을 구분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색 광명역 구간 철도 지하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말 그대로 경의선 수색역에서 경부고속역 광명역 간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입니다. 경부선의 기존 선로가 포화됨에 따라서 경부선 철도 운행 횟수를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부고속철도를 지하화하여서 고속철도 운행 횟수를 늘리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쳤고 2024년 12월에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철도 지하 사업은 고속철도가 지하되는 사업이며 사업의 주체가 정부라는 것입니다.
다음 철도 지하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 시내에 있는 지상철도부와 약 70km를 지하하는 것으로 규모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도시 내 철도 지하 사업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등과 같은 곳에서도 진행 중인데, 철도 지하 사업을 위해 2025년 1월에 철도 지하와 이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신설되었고, 같은 해 2월에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선도 사업도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아직 선도 사업지가 발표되진 않았는데, 앞서 말한 경부고속철도 수색광명 구간이 지하되는 만큼 이 사업과 맞물려서 서울역 용산 구간의 지하 사업도 같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철도 개발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리하자면 철도 사업은 GTX AB 사업은 확정되고 신분당선 연장선과 신안산선 2단계, 그리고 철도 지하 사업은 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노선들이 정말로 확정되고 실제로 진행이 된다면 도심권이 가지는 영향력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기타 개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산공원 개발 계획입니다. 용산공원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미 SNS 같은 곳에서는 일부 이미 개방된 용산공원이 데이트 코스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방된 공간은 극히 일부분인데요. 용산공원 개발 계획은 크게 공원 개발과 공원 주변부 개발 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용산공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용산공원은 원래 용산 미군 부지 전체가 공원화되는 것이 최초의 계획이었는데, 정부 부처와 미군의 요청에 따라서 당초 용산공원 면적 대비 68% 수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76만 4천 제곱미터가 반환되었는데요. 앞으로도 반환될 면적이 많은데 반환 및 토지 오염 정화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지금 지연되고 있어서 완전한 공원 개발까지는 아직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용산공원 개발 외에도 용산공원 주변부 개발도 진행 중인데요. 먼저 캠프킴 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캠프킴 부지는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1가에 위치를 하고 있고, 부지 면적은 부지 면적은 한 14,600평 정도가 됩니다. 2020년 8월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3,100가구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 있었으나 2024년 4월에 LH가 전략적 개발 구상 수립 용역을 공고했습니다. 전략적 개발 구상이란 토지 가치와 사업성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용도별 규모와 용적률을 검토하는 것인데, 언론에 따르면 민간 매각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확정된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유엔사 부지입니다. 이 유엔사 부지는 2017년에 11건설에 매각이 됐는데요. 부지 면적은 한 13,600평 정도 됩니다. 당시 매각가는 1조 552억 원으로 평당 7,749만 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현재는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공사하고 있고 2025년 상반기 중에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수송부 부지입니다. 면적은 약 2만 4천 평 정도로 미군 수송부가 평택으로 이전을 하면 한국 정부에게 반환 예정인 곳으로 아직 반환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계획은 국제교류, 문화, 여가 등 복합기능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인데, 2024년 7월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정했으나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에서 개발하는 내용이 주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은 민간 개발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남 재정비 촉진구역입니다. 한남 뉴타운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이 한남 재정비 촉진구역은 총 5개의 구역이 있으며 구역별로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남 1구역은 2018년도에 정비구역이 해제된 이후에 재개발을 계속 추진했지만 잘 되지 않다가 2025년 3월에 신속통합기획에 선정되면서 다시금 재개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재개발을 반대하던 상가를 모두 제외시켜서 주민 동의율을 끌어올려서 가능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대신 이 상가를 제외하다 보니까 면적이 기존 대비 20% 정도 줄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향후 신통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남 2구역은 2022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관리처분 인가를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에 이제 시공사 교체 이슈가 생겼는데 결론적으로 2025년 4월에 시공사를 대우건설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시공사를 재선정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사업이 지연되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지하는 방향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한남 3구역은 5개의 구역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편이며 2025년 3월에 철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4구역은 최근에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5구역도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5개의 구역이 모두 재개발이 되면 약 한 13,000호 정도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돼서 이 용산 일대의 투자 지도를 다시금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은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가 어디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세운상가라고 하시면 아실 겁니다. 세운상가는 우리나라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말합니다.
세운재정비 촉진지구는 그림과 같이 종로 3가역, 을지로 3가역, 충무로역, 을지로 4가역이 4개의 역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대규모 오피스 빌딩의 개발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구역 중 많은 부분이 개발되었지만 아직 개발하지 않은 공간이 더 많은 편입니다. 이 구역이 재개발되면 상당한 면적의 오피스가 공급되는데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인근 상권도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업무 중심지로서의 서울 도심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의 5대 권역 중 도심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다루지는 못했지만 도심권에는 이 외에도 다수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지역들의 가격 또한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서울 도심에서 서울역 용산으로 이어주는 개발축을 기억해야 하고, 특히 용산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여전히 투자 매력도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지도를 꼭 기억하시면서 도심권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지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